안녕하세요. 이준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개념 그리고 두 가지 중요한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말하자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도입 필요성을 더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일 것 같습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역할을 하기 전에 지난번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개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간다면 예를 들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라고 할 때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제가 빨간색으로 글자 표시한 부분이 바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준수 대상, 우리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것이 준수하다는 뜻에서 온 명사라 그랬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무언가를 준수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무언가에 해당하는 것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일 경우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는 보통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준법 시스템 또는 준법 감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정의하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가장 좁은 의미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이 될 거고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따르고자 하는 준수하고자 하는 대상이 회사의 규정을 포함하는 그 준법 법규 준수 이상의 회사가 각종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같으면은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강조되고 있고요. 또 요즘 ESG 경영도 있고, 또 전통적으로 윤리 경영, 준법 경영,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에 그런 윤리 경영이라든가 또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가치가 담겨진 것들은 주로 회사의 규정으로 나타나게 되죠. 각종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준수하는 것도 당연히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될 거고요. 그보다 더 이제 넓은 의미로는 이 조직에 대한 외부의 이해관계인의 어떤 요구사항들을 준수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그 준수 방법이라든가 좀 더 모호해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개념이 아시지만 좁아질수록 더 구체적이고 더 확실한 게 할 일을 발라낼 수가 있고, 범위가 넓어질수록 조금 모호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우리가 무엇을 준수하고자 하느냐를 분명하게 해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대로 준수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조직 내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설명 방식인데요. 자동차와 회사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동차는 당연히 달리려고 만든 거죠. 이게 주차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달리는 것이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달리기 위해서 가속 장치가 있다면, 이 가속 장치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다면 사고가 날 위험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특히 예전과 달라져 가지고 이 복잡한 도로에서 또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회사는 마찬가지로 이윤 추구가 가장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물론 요즘 회사에 추구하는 것은 이윤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많은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경영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회사가 어쨌든 지속 가능하려면은 계속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윤을 추구한다, 또는 매출액을 증대하려고 한다, 또는 회사 점유율을 높이고자 한다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아무런 제약 없이 이루어진다면, 예컨대 법을 어겨서라도 이익만 남기면 최고다 이런다면 이 회사는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이 법을 지켜야 됩니다. 또 법이나 또 이 회사가 갖고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여러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회사를 믿을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는 이윤 추구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활동이라 하더라도, 역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컴플라이언스 하지 않으면은 회사는 존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사고가 나게 되면 자동차도 부서지고 또 타고 있는 운전자나 또 같이 타고 있던 뭐 승객이든 아니면 동승자들이 다칩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가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고 불법이든 이런 걸 신경 쓰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회사의 재산도 피해를 입게 되고 안에 있는 구성원들, 임직원들이 또 예컨대 뭐 형사벌을 받는다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거나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게 브레이크가 꼭 필요한 것처럼 모든 회사는 그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컴플라이언스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조직 내부 관점에서 바로 조직의 재산과 또 조직 구성원들의 재산과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주로 강의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건데, 2017년도에 창원 터널 사고, 굉장히 큰 사고였기 때문에 뉴스에 많이 났습니다. 이때도 역시 화물차의 브레이크 고장이 큰 원인이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고장 났을 경우는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하게 되죠. 물론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도 사고의 큰 원인입니다. 부주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브레이크 고장 났을 때 사고가 상당히 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가 자동차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제가 이 사진을 보통 보여드리는데, 아까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없으면 회사 상당한 타격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사회가 규제 강화나 급변한 환경으로 인한 리스크 급증. 요 사진 잘 보여드린 이유가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허벌판에 버스가 다니는데 저 버스가 설사 고장이 난다고 하더라도 크게 위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대사회는 그렇지 않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동대문 저 주변 사진인데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도로 많이 저 신호등도 상당히 복잡하고 신호 체계도 복잡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규제는 당연히 강화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사고가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차가 한두 대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러한 우리가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굉장히 빨리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흔히 리스크가 아주 높아졌다, 리스크가 매우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런 현대사회에서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없는 기업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자, 그러면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역할에 대해서 조직 외부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회사나 이런 조직의 이해관계인들이 바라볼 때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을 제가 설명드릴 때 제가 신뢰와 복불복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이 신뢰에 관련된 사진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복불복입니다. 이 왼쪽 사진을 한번 다시 키워서 보시면 여기에 주차턱이 있습니다. 예, 주차턱이 있죠. 제가 이렇게 빨간 펜으로 그렸고 화살표로 주차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시설물에서는 저 주차되어 있는 차량 뒤쪽으로 지금 잔디가 다 두고 있는데, 저 뒤로 제가 혹시 지나갈 일이 있더라도 크게 위험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차턱이 있으니까 차가 뒤로 후진 주차를 하다가 저 뒤로 더 튀어나올 일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저 운전자가 누구이든 간에, 저 차 운전자가 예컨대 오늘 뭐 운전 교습을 마치고 바로 온 사람이든 아니면 아주 베테랑 운전자든 간에 제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저는 저렇게 마음 편하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주차장이 있다. 예, 보시면은 주차선만 그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주차하는 차량들이 주차선에 주차할 때 보면 제가 아까 있는 저 두 개 정도 표시했습니다만, 하나는 뒤로 넘어가 있고 하나는 앞으로 튀어나와 있죠. 예, 이런 경우에 제가 뭐 지나갈 자리도 별로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차량 사이로 제가 만약에 걸어가야 될 일이 있다면 위험해서 저는 그쪽으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주차선이 중간에 조금 벌어져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주차턱이 없으니까 저 운전자가 운전이 미숙하게 되면 더 사람을 치일 수가 있죠. 또 베테랑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그날따라 부주의할 수도 있고,
피곤해서 이 주의가 좀 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고 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사진이 비교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주차 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거나 또는 뭐 알더라도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과 누군 관계없이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게 있죠. 예컨대 이렇습니다. 우리 환불조항 하나를 예를 든다면 어떤 회사는 환불조항이 잘 돼 있어요. 어떤 회사는 환불조항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환불조항이 없는 회사 물건을 구매할 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물건이 왔을 때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우리가 환불하고 싶을 때 환불 조항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부터 어려운 거죠. 만약에 그 회사의 사장이 아주 마음씨가 좋아서 뭐 환불을 얼마든지 받아줍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말대로 복불복이란 겁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뭐 사장이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회사가 어려워지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환불 조항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도 역시 환불이 잘 된다고 한다면 그 회사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뭐 다른 또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윤리 경영을 한다, 준법 경영을 한다, 소비자 중심 경영을 한다, 각종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이 외부에 대해서 실제 입증할 수 있는 우리는 이런 회사입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또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내부 관점에서는 조직과 구성원의 재산과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외부의 관점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이 이 조직이 윤리 경영을 한다, 또 준법 경영을 한다, 뭐 요즘은 또 ESG 경영을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단서가 되는 것이 바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